보낸 문자가 이제 이준석을 흉보는 문자가 들키고 나서 윤석열이 지금 출근 도장을 안 찍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번에 배진수식 가가지고 한마디 했더만 그것 때문에 좀 혼났다고. 그게 아니라 기자들이 물어볼 만한 얘기가 이제 그런 첨예한 이슈 하나가 나오니까 아예 피했죠 문답을. 아예 이제 출근길 문답을 안 해. 이게 처음이 아니야.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출근길 문답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소통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러면 실수한 거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역전시키기도 하거든. 정치인이라는 게요. 근데 이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실수인데 너무 여러 번 하니까 그냥 실수가 능력이 돼버려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진짜로 뭐 소통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본인이 한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와이프의 문제라든지 뭐 전혀 외부 행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논란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대답하기 힘들 것 같은데 피해야겠다 해서 한 번, 두 번 피하다 보니까 이제는 소통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 자랑질하고 싶을 땐 나와서 자랑질하고 자랑질 할 것도 없지만 그리고 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좀 궁색한 내용이 생기면은 바로 피해 다니는 이런 모습이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야 뭐 보기 좋고 웃을 수 있겠지만 진짜 자기 지지자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뭐하는 짓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판단이 다 다르긴 한데 저는 그 찍힌 사진을 보면서 요새 이게 국회에 계신 분들이 이재명 우리 의원님도 그런데 위에 까맣게 필름을 입히면 누가 찍어도 안 보이거든. 옆에서도 안 보이고 이렇게 문자하는 내용들이 다 광화 필름. 예. 근데 권성동 대표는 이전에 비키니를 막 열심히 그 본회의장에서 보던 사진도 찍히고 해서 이런 거를 주의할 사람입니다. 근데 마치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과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 저는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 생각과 좀 다른데 이 연출을 하고 그 12.12 쿠데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그 발언 수위가 너무 높았다라는 거를 좀 이슈를 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닌가라는 게 저 혼자의 추측인데 의심인데 여기 첫 번째 문제는 대통령이 그 시간에 문자를 한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당무에 관여 안 한다고 했던 거짓말이 첫 번째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내부 총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일을 저는 이게 그냥 나온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내용을 떠나서 그 보낸 시간 자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게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딱 문자가 온 게 아니라 30-40분 전인가 1시간 전인가 문자 온 거를 본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안 봤을까? 이 사람이 봤을 거 아니야. 봤는데 이게 접히는 폰이잖아요. 딱 이렇게 해놨다는 것 자체는 뭔가 본인이 무슨 그 생각이 있어서 표출한 건데 이게 조금 너무 이상하게 퍼져 나가니까 좀 수습을 못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방송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문자 파문이 있고 난 다음에 27일, 28일 연속 출근길 문답을 안 했더라. 선택적 소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분 좋을 때만 여러분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저 다음 주 휴가 갑니다. 비가 오는 거니까 장마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 생략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하면 논란이 되니까 이틀 연속 출근길 문답을 생략해버려. 사태질한 다음이죠. 그러면서 그때 진짜 역대급 장면이었지. 전 정권 때는 어쨌냐 이런 식으로 국민한테. 그게 논란이 되니까 이틀 연속 또 안 해. 안 한다고 했죠.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앞으로 그 도어 스태핑 하지 않겠다. 잠정 코로나 핑계로 이제. 근데 그게 또 이제 소통 안 해갔다는 거냐니까 또 그 다음날 또 나타나. 저희가 그랬죠. 천공 스승이 하지 말랬더니 진짜 안 하네 이랬더니 그 얘기 들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발끈해서 다시 하고. 자, 어쨌든 불리한 이슈 때마다 출근길 문답을 생략해. 이게 소통이냐고요. 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은 사태질 해가면서 그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되게 민망해야 할 표정이 되게 많아. 기자들한테 미안해가지고 그 자도 내가 보기엔 비호감이긴 한데 아무튼 웃겨.
그리고 기자들도 완전히 그냥 멘붕이 돼가지고. 예. 전 제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 조만간 출근길 문답 또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다시 휴가 재개하겠죠? 가잖아요. 또. 아니 어. 영원히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 근데 코미디입니다. 이제 윤석열 소위 말하면 윤심이 어디에 있다는 게 드러났어. 그 전에는 윤핵관들이 윤석열 파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이준석 만나면 잘해줬거든. 그 저번에 왜 나토 갔다 올 때 표정 봐봐. 자기 왔는가? 뭐 이런 식의 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놈은 내부 총질하는 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준석이 징계가 끝나면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하죠. 이번 문자를 통해서 그거 쐐기를 박았다고 생각해요. 당대표 복귀하지 마. 네, 끝났어. 정리됐어. 면 아웃이야. 어. 가이드라인도 제시된 것 같고요.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그 대선 과정에서 했던 그 발언들을 모아놓은 걸 보니까 그럴만도 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준석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약간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부부가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거나 와이프가 제가 그 제목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사랑과의 아마? 아니 아무튼 아닌가? 그런데 사랑과 만약에 전쟁? 이제 그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와이프만 모르는 거야. 음. 그 다 알아. 다 알면서 와이프 편을 들어주는 거야. 아니야, 네 남. 본인 이야기인가요? 아니, 이거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 최근에 있었어요. 이름을 까먹어서 그런데 그 뭐야? 저 김희 맞다. 김희애 나오는 거 예, 같아요. 부부의 세계. 그 내용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주변 사람도 다 아는데 이준석만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배신감 생기니까 흥분해가지고 이제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 벌거벗은 임금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역대급 캐릭터인 거라니까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지금 한 세 번째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이렇게 저격했다고 생각해봐요. 아이고. 난리 났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러면 그 심각성이 더 드러나는데 이 자는 원래 그럴 놈이야 같은 인식이 생겨갖고 더 이상 뭐랄까 이게 보통 만약에 문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중 인격 인격 살인 뭐 사실로 드러났다 막 온갖 그런 게 도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 그쵸. 충격으로 막 다가오겠죠. 그런데 윤석열이 하는 행동은 이제는 아유 그냥 그러려니 그냥 아유 뭐 원래 저런 인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진짜 되죠. 무서운 겁니다. 네. 근데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나요? 어쨌건 윤석열 생각이 윤핵관들 생각인 것이 드러나 버렸어.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윤석열 파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뜻을 충실하게 해왔던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지? 윤리심판을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열어갖고 뭐 진짜 당무 정지 6개월을 때리는 그게 윤석열 생각이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요거는 참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속내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이준석 사퇴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쉽게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지. 네. 정봉주 의원이 이전 방송에서 그랬어. 이준석이 껌이래 껌. 껌을 씹다 뱉어. 아니 껌을 휴지에 잘 싸서 버려야 되는데 이 껌 관리를 못 해가지고 윤석은 머리에 묻어버린다. 근데 진짜로 좀 그 윤석열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혹은 뭐 그쪽 윤핵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박근혜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박근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으로 약간 부모의 아버지의 백도 있었지만 어쨌든 10년 넘게 이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자기 기반을 다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측근들이 먼저 이제 국회에 쫙 포진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뭐 유승민한테 배신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김무성이 어디 갔다 와서 무슨 말을 실수하고 오면은 레이저 쏘면서 눈으로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힘 뭐 그런 게 있었다라면, 그런 제왕적 대통령의 마지막이었다라면 윤석열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바지를 내세워놨다가 대통령까지 시켜준 건데, 자기가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자 제왕적 검찰총장을 했었으니까 그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자 윤핵관들을 활용을 해서 이준석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준석은 제대로 된 반격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이준석 캐릭터가 그거 안 할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윤석열의 본심이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표리부동하면 안 돼요. 밖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 마음이 똑같은 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이 하는 말들이라는 게 그런 걸 거 아니야. 국민들 앞에서는 머리 조아리고 뭐 국민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유 국민 저 개돼지 같은 개돼지들. 것들. 그러면 그렇죠. 윤석열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메시지 관리 못하는 거 있잖아요. 막 지르는 거.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됐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자기 참모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결정하고 이게 아니라 이 자는 자기가 결정한 뒤에 직원이 들어오면 짜증을 내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역대급 캐릭터인 거예요. 그 연상군 캐릭터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간신들만 옆에 남게 되는 거죠. 당무를 관여 안 하겠다더니 집권 100일도 안 돼서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뭐 당의 이야기는 당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이준석이 징계를 되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권성동이 윤석열을 만나고 왔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윤석열이 오다를 내린 거죠. 이준석 잘라라. 저 내부 총질 못하게 해라. 자, 진짜 나 이거 역대급 사건이라니까요. 이것이 해프닝이라고 보면 안 돼요. 정권 권력이 누수되는 사건 이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 면 빠지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속을 다 보인 거잖아요. 표리부동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근데 저는 저 위에 우리 당도 잘하네요. 근데 뭘 잘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본인도 못하고 있는데 못한다는 걸 잘 못하고 있네요라고 표현한 것인지 조문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땐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죠. 뭐. 그 윤리심판원에서 중징계 6개월 내린 거 잘했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나머지 김성태나 이런 사람들 3개월 주면서 이준석 열받게 한 거 잘했다 이거 아닐까요? 뭐 잘한 게 있어야죠. 아니 그것도 있겠지만 그 장면이 국회에서 저 대정부 네. 질문하던 그거에 대한 칭찬 네.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이 놀고 있잖아. 할 게 텔레비전 뭐가 보다가 있겠어요? 할 게 뭐가 있겠어? 텔레비 보는 거지. 시간이 한동훈 법무장관이랑 업무 보고 받을 때 아닌가요? 그 시간대가? 아닌가요? 업무 업무 보고 할 아니고 때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그게 뭐 대정부 질문 유튜브로 시간이었죠. 뭐 녹화로 보든 뭐 보든 간에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국민의힘 우리 당도 잘한다 이런 메시지 있는 것 같고요.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 근데 진짜 막 그걸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면은 정말 더 개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 대표하고 어쨌든 직무대행이니까 직무대행. 어쨌든 당 대표하고 계속해서 약간 사적인 저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으로서 정말 할 게 없거나 진짜 아니면 정말로 내가 니들 뭐 하는 거 다 눈으로 보고 있다. 제대로 해라. 그치. 이렇게 뭔가 그게 드러난 거예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약간 좀 그 폭력적이고 약간 폭정 느낌 나는 대통령이 국회 지켜보고 있는 거야. 나 니들 지켜보고 있다 하면은 더 충성경쟁해야 되잖아요. 국회 일은 국회 일대로 써머리 해갖고 그냥 요약 보고 받으면 되는데 일일이 하나씩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모르지 나술하고 있었을 때. 받아야 되는 업무 보고는 안 받고. 어쨌건 겉과 속이 다른 윤석열 지지율 더 까먹는다. 지금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가 충실히 반영됐다고 좀 보기 어렵고요. 금요일 날 갤럽을 한번 보십시오. 겨우 멈춘 지지율이 또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 결국에는 그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민주당에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여를 하게 되려면 총재 같은 권한을 가져야 돼요. 민주당 총재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그 후에 그 권한을 내려놓고 당 대표라는 걸 따로 두고 대통령은 평당원 뭐 이렇게 그중에 이제 수석당원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긴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윤석열이 사실상 권성동을 이용해서 당무에 관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임기가 있는 이준석을
마치 문재인 정부의 기관장들 쫓아내는 것처럼 임기가 있는 당대표를 몰아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당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거. 권성동이라는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정말 비열한 자 아닙니까? 하나도 그 검찰총장 때 시절에 본인이 했던 그 행태에서 한 발자국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만 들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흑백 TV에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들 했잖아요. 냉동인간이 둘리가 돌아온 것 같다고 한 건데 인식 자체가 국가 운영을 총재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말 하는 사람 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찍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지겠죠. 거의 많이 아신다니까요, 이제. 아, 그래요? 민주당의 모 대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저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야. 저거 쫓아내. 그런 정치를 안 했거든요. 안 하시죠. 그런데 얘네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거 초법적인 거거든요.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할 사실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당 소속일 뿐인 거죠.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거의 전두환이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임자, 처리해.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놀라운 캐릭터예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다. 저는 더 황당했던 게 이번에 이 권성동의 문자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이 사적 대화 내용이 유출돼서 유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반응이 더 황당한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사적이라고 해도 저렇게 저런 표현을 막 쓰나? 이런 이런 그 느낌을 받아서 정말 질이 참 질이 떨어지는 거야, 쉽게 네. 표현하면 진짜. 저질이에요, 질이 떨어지는 저질. 거야. 저급한 거죠, 저급한 거. 근데 야. 대통령의 사적 대화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업무 시간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참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부 앞으로도 총질- 전혀 네. 수정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에 대한 문자에 대한 거를 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사적인 공개돼서 유감이라고. 예. 근데 그때 그 장면, 이준석이 징계당했을 때 윤석열이 출근길 문답하면서 글쎄 뭐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가식적이야. 그러면서 정말 그 가식적인 아유, 지가 시켰으면서 네. 아유 진짜 부끄러. 짜증나.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인데 당 대표를 몰아내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 아니에요? 뒤에 모사를 부려갖고 그 우리 독재 정권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권성동 같은 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적당히 이게 이준석도 대선 때 우리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긴 당대표니까 뭐 적절하게 보호해 주십시오라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가 옛날에 쌓였던 그 감정을 그대로 풀어내갖고 몰아내세요라고 지시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가식적인 거야, 인간 자체 캐릭터가. 어쩜 이럴 수 있죠? 이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패널들이나 직원들 대할 때 저렇게 대하면요, 리더십 잃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일관돼야지. 어떤 생각 자체가. 아유,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고 특히 이제 힘을 갖게 되면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평판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평판을 갖고 있다.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판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이 갖고 있는 평판은 정말 앞뒤가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르고 평판은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대통령은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 원내대표하고 문자 주고받으면서 뭔 이야기 끝에 나온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사라지니까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잘하고 있네. 그리고 권성동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유 부끄러워서 진짜. 권성동이 한참 후배잖아요. 그렇죠. 검사 후배. 그러니까 그 권성동이나 홍준표 같은 딸랑이만 있으니 뭘 바꾸겠냐고. 이준석처럼 직언을 하면 바로 잘라버리는데. 놀라운 캐릭터예요. 자, 성렬이 형은 내가 봤을 때 이준석이 끌어내린다. 이거 끌어낼 사람 맞네. 경찰들이 끌어내릴 거고. 혹시 머리에 머리에 껌 껌이- 본 적 있어요? 껌이 되게 많이 붙었나 봐요. 엄청 괴로운데. 이건 진짜 많이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출근길 나타나지를 못해가지고 기자들 피해 다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지하로 들어갈 거야. 내가 봤을 때 자동차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가지고 피해 다닐 거야. 출근 안 할 거야 어. 아마 나중에. 아니면 재택근무. 기자들이 잊고 있길 바라면서 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만 안 나타나면 돼요. 일단 9일 동안은 피할 수 있어. 그렇죠. 아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을 텐데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그냥 거기 들어갔으면 이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근데 하겠죠? 그거 뭐 급살 받는다 그래갖고. 아니 근데 저는 이 문자 이런 것도 약간 일시적으로 약간 좀 뭐 살다 그럴 수 있지 뭐 하는 거고 지금 윤석열은 일단 이준석이 팽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그 즐거움에 지금 만끽해 있어가지고 인생이 살다가 뭐 한번 좀 쪽팔릴 수 있는 거고 좀 창피한 일 당할 수 있는 건데 뭐 그게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진짜로 윤석열이 그렇게 이준석이 싫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싫을 것 같아요. 엄청 왜냐면 싫죠. 지난번에 예를 들면 대선 그 운동할 때도 그 무슨 뭐 보따리인지 뭐 보자인지 주머니인지 거기에서 막 지하철역에서 인사시키고 막 그런 게 윤석열은 정말 하기 싫었던 걸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정도가 됐다고 해서 사람을 내쫓아 버릴 정도로 이게 응어리 졌나? 그릇이 오만하면 그렇게 담아뒀다가 뒤통수 쳐요. 아니 이런 측면이 있죠. 크게 보면 이준석이 그 사적으로 행했던 막 옥새 들고 나르샤 같은 그것도 짜증 나겠지만 3번 가출했죠. 여기에는 다른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당권을 확실하게 내 편으로 장악을 해야 그렇죠. 그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포함해가지고 검사에서 나온 애들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들어서 공천해야 되잖아요. 그 당대표를 내 편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뒷조사에서 쉽게 표현하면 박근혜가 최동욱 검찰총장 바지 벗겨서 혼외자 논란으로 끌어내린 거랑 아주 유사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열한 정치투쟁은 되게 머릿속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음란 마귀가 들어있는데 밖으로 볼 때는 되게 건전한 척해. 근데 취향이 굉장히 독특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정치 검찰 하면서 정적 제거는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니까 거기 특기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당대표 호락호락하게 자기 얘기 듣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캐릭터를 이전 뭐 대선하고 뭐 선거 과정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저는 아까 이제 뭐 우리 유창희 평론가가 그렇게 싫을까요? 하는데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동안 검찰 조직에서 상명하복 조직이었잖아요. 뭐 말만 하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시킨 대로 다 조사하고 뭐 따르고 했을 텐데 이준석은 계속 들이받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쥐락펴락하려고 사실 했었잖아요. 공신 중에 한 명인데 대선 승리의 공신 중에 한 명인데 그 과정은 자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미 그 위치에 올라갔고 차지할 거 다 차지했고 이후에는 정적 제거 잘하던 수법대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성상납 사건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이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를 생략해 버린 거잖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윤리심판원을 작동시켜 가지고 합법적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 결국 당권 장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술자들. 그러니까 그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지금부터는 투쟁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의 지지세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중요하게 작동하고 차지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닌데 일부라도 지지가 있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쳐내면 그만큼 떨어져 나가는. 이게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안 나오던 것 중에 이준석 징계해서 당이 어지러운 거 그 요소 중에 몇 개 들어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윤석열의 나쁜 의도, 나쁜 태도가 그냥 드러난 사건. 요거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국민들한테 잊혀지기 힘든 사건이라니까. 쟤는 원래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구나. 저는 이준석이 지금 굉장히 머리 써서 잘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팔도를 유람하면서 광대 모습을 지금 흉내내고 있잖아요. 막 노래 부르고. 일단 그렇게 충분히 즐기면서 기회를 봐서 또 그렇죠. 뒤에서 원래 그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면서 싸우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이준석. 파이팅! 자, 원더웨이스님. 오늘 분석은 다 틀립니다. 이게 이준석 같은 또는 윤석열 같은 태도예요, 이 양반아. 이준석은 이미 대선 때 저들의 살생부 첫 줄에 올랐다니까요. 그때 부산, 제주, 울산으로 자맹하면서 위대하신 검사 출신 후보에게 굴욕감을 안겼으니 저들이 그냥 두겠어요?
저는 울산에서 러브샷 할 때 이준석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했습니다. 이 분석은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한 게 뭐가 되냐고. 그게 윤석열 같은 대도인 거야. 그 후에 당권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 핑계를 갖고. 우리 두 가지를 분석했구만. 본인 하나만 분석하면서 이거 다 틀렸대. 생각을 바꾸십시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